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 증시는 다시 고개를 든 긴축 우려, 또 중국의 애플 제재 이슈 속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변동성이 나타났던 시장,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네, 좀 포트폴리오 조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다시 지금 조정이 나타났죠. 2주 연속 반등을 했다가 지난주에는 또 다시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9% 하락을 했고요. 러셀 2000은 3.6%나 하락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상존하는 듯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8월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이번 주에 있죠. 그리고 또 9월 20일 날 FOMC 금리 결정까지는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을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 비중을 80% 가져가고 채권에 대해서는 20% 가져가는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그렇게 빨리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4.3 정도, 4.2 정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3.5에서 4.5 사이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국가별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확연한 현상은요, 이런 모습입니다. 국가별 이익의 추정치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노란색 선이 지금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 노란색 선이 미국의 이익 추정치의 변화입니다. 그만큼 바닥에서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승 조정되고 있는 쪽이 미국입니다. 반면에 지금 이 파란색이 중국이에요.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좀 선진국의 투자 비중을 좀 높이는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투자 비중을 5%를 더했고요. 유럽 쪽도 2%를 더했습니다. 아까 이 추정치를 보시면은 유럽 쪽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의 비중을 75% 가져가고요. 신흥국의 비중을 25%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줄인 부분이 중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질 거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성장 속도가 많이 둔화가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투자 추세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벌써 105까지 올라왔죠. 떨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 속도가 굉장히 더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의 비중을 좀 더 높이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전략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이익 추정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으니 선진국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때다. 선진국의 포트 구성을 75%로 기존보다 7% 더 확대하신 포트 변화 한번 확인해 봤고요. 여기에다 지금 미국의 은행권의 2분기 자기자본 비율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보고 본부장님께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신다고요? 네, 계속해서 저희가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오더라도 한참 늦게 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시각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더 늦게요? 네, 좀 더 늦게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잘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까지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지금 장대금 이차가 여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경기 침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골드만삭스는 15%로 또 다운시켰죠. 그 가능성을 12개월 안에 있을 가능성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과거에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은행이 망했죠. 자, 이러면서 어떤 큰 위기가 닥쳤는데 지금은 중소형 은행들이 망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것을 대형 은행들이 인수를 해주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이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2023년 1분기에 13.6%로 높아졌었고요. 또 다시 2분기에는 13.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라는 것은 은행의 펀디멘털이 튼튼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대출 증가율과 향후에 지금 예금이 빠지고 있지만 안정을 찾을 경우에 대출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어떤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예대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저희가 가장 많이 비교하고 있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언제냐면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도까지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예대율이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급격한 상승 이후에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95년과 좀 비슷하게 비교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런 사이클들이 한번 만들어질 때 길이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은 거의 한 5년 정도고요. 더 길었을 때는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년 10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사이클이 앞으로 3년 가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향후의 경기 침체라든지 어떤 위기가 터지는 시기는 2025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이자 비용을 한번 보시면 기업의 지금 이자 비용이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빨간 선을 보시면은 순이자 비용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미국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라는 얘기고요. 하이힐드,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튼튼하지 않은 기업들의 연체율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 숫자도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는 이번에는 경기 둔화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다. 즉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은행 연체율 추이가 역대 최저 수준에서 또 유지가 되는 가운데 개인들의 연체율은 신용카드를 포함해서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께서는 또 이 부분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있다고요? 네. 자,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미국의 연체율 추이를 보실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5년 1분기와 비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던 시기인데요. 신용카드 연체율이 지금 현재 2분기 숫자 대비해서 훨씬 높았었죠. 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훨씬 더 낮은 상황이고요. 기업도 낮은 상황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연체의 전체 숫자가 0.97%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가 그렇게 빠르게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신용카드와 가계 쪽이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좀 걱정을 할 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왜 저희가 더 걱정을 안 하냐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개인 순자산 가치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최근에 많이 빠졌던 모습에 급격하게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강도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디서 오냐면 5.4조 달러나 증가를 했는데 2분기에 주식이 2.6조 달러고요. 부동산이 2.5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다들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중소득층, 저소득층, 중소득층 이런 부분들의 펀더멘털이 향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는데 또 이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실질 임금 상승률 한번 보시면은 1%대 이상에서 지금 유지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올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올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더 늦춰지고 있다. 아니면은 이번에는 그냥 좀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 가파르게 오르는 유가잖아요. 이 유가 그렇죠.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브렌트유 기준으로 10개월 만에 90달러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네. 100달러 돌파도 가능하다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추세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물가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부담스럽죠. 유가가 상승을 하던 작년 초 보시면 그때 이제 시장이 거의 고점에서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걱정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것을 길게 보실 거냐 아니면 짧게 보실 거냐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유가 상승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석유 펀드의 자금 유입 추세 한번 볼까요? 예,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돈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는데 왜 빠져나올까 생각해 보시면 그만큼 장기적인 그림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네. 보통 석유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가치주와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확대가 되고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자금이 석유 쪽에서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큰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또 재미있는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는 뭐냐면 에너지 주식이 S&P 500 대비해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의 강도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라색 선,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은 하드 랜딩, 그
즉 경착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보시면은 이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연착륙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에 보시면은 멕시코 수입 비중이 중국보다 높아졌고요. 공급망 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은 미국 증시는 상승 변곡점이 곧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에너지 주식에 대해서는 너무 길게 보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가의 고공행진소 일단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본부장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게 생산성 지표잖아요. 이 생산성 지표의 향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성장주 또 투자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은 과거와 비교를 자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시대의 생산성 상승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연평균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복리로 2.3% 증가 시대를 보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모바일 인터넷 시대입니다. 자, 이때가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가까이 1.4%의 증가율 시대를 보였어요. 훨씬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전후로서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약 1.5%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너무 빠르게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3.5%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좀 비교를 해서 보면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데요. 자, 인터넷 사이클의 생산성이 2.3% 증가할 때는 나스닥 연평균 상승률이 26.7%나 됐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인터넷 사이클에는 생산 상승 1.4%, 나스닥 연평균 상승률 21%였습니다. 지난 3.5년간의 추세는 지금 생산 상승이 1.5%고요. 이게 지금 AI 클라우드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나스닥 연평균 상승률은 25%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는 저희는 여전히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전기차,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대형 기술주로 보시면은 여전히 지금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애플 가장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전략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시기는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신흥국 투자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셨다는 부분까지 좀 강조해 주시는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